제10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왜 이래 이거? 좀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는 대구시장 영입식과 대구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좀 있어서 오늘 최고위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법운날입니다. 정부기관인 법무부 주관으로 법운날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저희들은 언론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법운날은 민주법치국가에서의 법의 엄정성과 법치 행정을 확인 다짐하면서 준법 정신을 고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법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법치국가의 기관이고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법의 날을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마이동풍 자세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떠밀려서 억지로 수사를 하는 동 만동하는 신용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은 아예 경찰 수사에 이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실상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이야말로 법치 민주국가에서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부정 의혹까지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안보다도 검찰,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그동안 생쥐가 되고 죽어있는 권력 앞에서는 호랑이가 됐던 검찰과 경찰이 적어도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달라질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서의 검찰, 경찰을 뺨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해괴한 논리 또 주장 역시 법의 날을 맞이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에도 지칠 정도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그 민생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입장인데도 이 드루킹 사건은 여야를 불문하고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가지고 정부 여당의 의혹을 불식할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함으로써 민생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이렇게 표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법의 날에 법치를 해야 되겠다는 자세만 갖춰도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법의 날에 검찰, 경찰, 더불어민주당 석고대지하는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부끄러운 법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가 이목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정상회담이 드디어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 남북관계가 분단된 이래 정상회담이 2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인 의미, 실질적인
기대 측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처럼 많은 기대가 되고 또 국민이 염원하고 기도하는 일은 전에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운전자론을 제시하고 남북관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데 역할한 점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은 저희들은 야당이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혜와 전략을 발휘하고 잘 짜서 정상회담 성공까지 가져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바른미래당은 정상회담 성공 이후에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초당적 차원의 지원과 보탬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상회담이 너무 성과에 집착하고 홍보에 집착한 결과 정상회담의 본질 내지는 성과의 또 본질이 왜곡이 되거나 또는 잘못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정쟁을 멈추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없도록 됐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유감스럽다. 이러한 피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정치를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대선 후보를 배출했던 당 모두가 지방선거 때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단 한시라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고 국회에서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정합니다. 또 바른미래당 역시 그동안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해서 지방선거 때까지 반드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약속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을 결과적으로 성취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국민께 사의를 표하면서 오히려 심기일전에서 지방선거가 넘더라도 단 하루라도 빨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허를 시정하고 다시는 이 땅의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가 일어나지 않는 개헌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확정 지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이 모든 대통령 발의 개헌안 자체의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책임을 정치권의 책임을 거명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걸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개헌안이 처리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대통령의 심경을 필요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당은 뭘 했으며 그러면 대통령은 전혀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헌안을 발의를 할 때 우선 다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당선이 되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자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사실 권위를 이용한 오만스러운 공약이었습니다. 개헌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확정이 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되는 건데 국회의 역할, 국민투표의 결과를 어떻게 대통령 혼자서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개헌안을 대통령이 통과시켜서 확정짓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헌법 규정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과연 이 개헌안을 발의할 당시에 한 번이라도 국회 또는 정치권에 대해서 단 1초라도 이 개헌안 발의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하거나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개헌안 자체가 내용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허를 시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내용이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는 고스란히 남겨놓은 채 오히려 대통령제를 유지, 개성 발전하면서 폐해를 은근히 이용하려는 그런 규정들도 삽입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지혜스럽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과연 대통령이 그 선거 때 공약한 것이 개헌안만 약속을 못 지켰느냐? 아닙니다. 먼저 그동안의 인사참사, 방송법 개정 약속, 심지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까지 만일에 야당에 있었다 한다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했었겠느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겠다 하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금도 귓전을 때리고 있는데, 이 인사참사, 방송법,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은 정치권이 돼야 되고 국회가 져야 한다는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개헌안을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를 이루겠다는 목적 하에서 발의한 개헌안이기 때문에 깨끗이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서 5월 24일까지 표결을 해가지고 이제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부결이 되게 되면 또 정치적으로 언급을 하고 또 정치권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고도의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안 발의가 또 개헌안의 불발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도, 또 지방선거에 동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 개헌안을 국회에 그대로 둬가지고 국회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론 조작의 공장이 되고 댓글 경쟁을 통한 결투장이 되어 있는 포털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의 진면목을 볼 때 사이버가 공론장의 순수성을 이미 상실했고 자율적인 국민의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의 원리에 비추어서 여론을 왜곡 조작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왜곡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 민주적 기본 질서를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이 돼서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포탈의 역할과 기능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또 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당은 이 포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면서 입법적인 해결 노력을 하기 위한 TF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TF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언급할 가치가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까지 언급 자체를 자제를 하면서 민주평화당의 우리 당 소속 비례대표 3인 국회의원의 인질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공식적인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조배숙 대표를 비롯한 세 분이 대표 면담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녀가가지고 정치적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저에게 도대체 왜 정당한 응대를 하지 않느냐고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비례대표 3인 우리 당 소속입니다. 빨리 인질로 잡고 있는 민주평화당 돌려보내십시오. 인질은 우리 당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우리 당 소속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당직을 주면서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법은 아래 부끄럽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의 제도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개혁정당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분들이 이것이 과연 계획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이미 이 비례대표 3인에 대해서 해당의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를 해가지고 지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 이상의 제명을 할 것이냐 여부는 우리 순수한 바른미래당의 당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 제명을 하라 마라 할 언급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바른당 소속이 아닌 정당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금도를 넘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제명 운운의 바른미래당의 조치를 요구하려면 민주평화당 의원들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당내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배숙 대표는 2003년 12월 1일 날 당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열린우리당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사퇴를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또 2003년 12월 26일 날 비례대표 5분들이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임기 근 8개월을 놔두고 10월 달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전례도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를 제명을 시켜가지고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 비례대표 3인이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승계를 해야 할 후보 순위에 있는 비례대표를 대기하고 있는 우리 당 소속 후보 순위, 후순위 후보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볼 때 우리 당 비례대표 소속 의원들을 오히려 인지를 잡고 있는 그 민주평화당의 조치는 정치 윤리나 도의로 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주장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후한무치한 주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보탤 것은 정당이 합당이나 분당이 됐을 경우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 정당을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품앗이 차원에서 저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의를 해줘가지고 제가 문책 조치도 한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질없는 주장 또 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거둬주시고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3인을 다시 우리 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진 재벌 일가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 대기업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재벌은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과거 재벌들이 막강한 재력을 무기로 국민들은 물론 국가기관까지도 안중에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런 시절은 이제 끝이 났고 당신들을 재벌 그룹으로 가능하게 했던 권위주의 정부도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온 국민의 피땀 흘린 희생 위에 지금의 재벌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단지 돈만 많을 뿐 신분상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국민이며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5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로까지 일컬어지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오너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한진그룹 사태를 공삼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와 평등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갑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진 재벌 갑질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자 지난 18일 갑질 문화는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경찰은 다음날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관세청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명품 밀반입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20일에는 본사와 총수 일가 자택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즉시 진에어 인허가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일감 몰아주기 등을 조사하는 등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4개의 관계기관들이 전광석화처럼 한진 전체를 헤집고 파헤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개헌에 대해서도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까? 청와대의 부실하고 무능한 인사검증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국민과 국회의 사퇴 요구에도 개임할 정도는 아니다고 계속 버티다가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애먼 선관위에 물어본다며 국정의 무능과 난맥상을 드러냈는데 왜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까?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최측근이 관련돼 문자를 주고받은 게 드러났고 돈거리가 있었고 2차례 기자회견하며 해명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더욱이 인사청탁으로 명백하게 김영란법을 위반했고 그러면 이쯤에서 당연히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 왜 이런 말씀 못하십니까?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왜 한 말씀 못하십니까? 개헌에 대해서도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셨는데 개헌은 발의가 목적입니까?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서 발의를 한 마당에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오로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국회에서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절차와 과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결과만 탓하는 격단화장이 아닙니까?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공정한 잣대를 지녀야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취하고 계신 태도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으면 즉각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진의 갑질 옳은 지적하셨지만 견해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대통령의 말씀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정직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여야, 최측근, 내 사람과 남의 사람 구분하지 않는 정의롭고 균형 잡힌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3일, 광화문 앞에서 4일, 지난 일주일 동안 풍찬 노숙을 하면서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여론 조작 사건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이 심각한 것은 여론 조작 사건 자체도 문제이지만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정권 실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도청 그 자체보다 사건을 은폐하려다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무너진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특검 반대 등 사건 은폐에 급급하다 보면 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은 집에서 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그리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광화문 앞 길가의 천막 안에서 차량 소음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잠을 집에서 잔다는 것이지 싸움도 잠을 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더 철저하고 더 처절하게 진실 규명과 특검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의 최순실이 누군지 밝혔습니다. 오늘 법어의날 훈장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법어의날에는 법조인을 대표해서 대한변협회장이 법원의 훈장을 받아왔고 또 이번에도 1등 추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창우 회장이. 그런데 3등 1등이 되었습니다. 3등 1등 되는 것은 최순실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보니까 3등은 민변 회장이었습니다. 민변 회장이 대한변협 회장을 제끼고 1등이 조작된 겁니다. 법의 날에 이러한 불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3등을 1등으로 조작한 이 법무부의 최순실을 반드시 찾아내서 문책을 해야 합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드루킹 2017년 축소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에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2017년에 선관위가 드루킹 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SNS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 근데 검찰이 국정원 댓글 조사할 때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영장이 기각되면 재신청을 했습니다. 영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똑같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이런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2017년에 왜 이렇게 은폐 축소 수사가 있었는지 자체 진상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소극적인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에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그 당의 방침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이 조배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날짜가 2003년 12월 12일이네요. 제가 12월 1일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2003년 10월 26일 날 당시 박양수, 이미경, 이재정, 허훈나, 오영식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